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HLB와 HLB 생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거는요. 지난 연휴 전에 이 T자 형태, 아주 아랫꼬리를 길게 주는 형태로 회복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악재성 재료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건의 재료도 나왔는데 그 재료가 뭔가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회를 할 수 있었던 그런 패턴으로 우리가 보면은 상당히 그 악재성 재료의 둔감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요 수급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그 신약 승인권과 관련해서 좀 태클을 거는 그런 건의 상황이 좀 있었어요. 요거 아마 그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요 건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리버캄넬리주맙의 승인 여부가 지금 중요합니다. 근데 최근에 과연 FDA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지, 네, 이 부분도 제가 참고적으로 본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실적주, 제가 찾은 확실한 실적주를 한 종목 말씀을 드릴 거니까, 네, 이것도 매매 잘하셔가지고 대박 꼭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HLB 말씀을 드리는데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저도 좋은 영상으로 보답을 드릴 거예요. 네. 자, 일단 우리가 수급적으로 T자 형태로 마무리가 된 점. 사실은요, 악재성 재료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 나온 게 있었어요, 여러분. 뭐 그거는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폼 483건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죠. 이거 사실 오브저베이션 1, 오브저베이션 2, 오브저베이션 3가 나오면서 여기서 오브저베이션 1번 항에서 사실 그 무균 멸균 공정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자, 이 무균 멸균 공정을 언급하는 것은 굉장히 좀 우리가 이게 그 델리케이트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자 형태로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무균 멸균 공정 언급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바이오 실사에서 항상 상투적인 지적을 했던 것이다. 네, 이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예, 그리고 일라이릴리하고 비슷하게 간다. 예, 결국 폼 483을 발행을 받았던 일라이릴리도 20일 후에 미리키주맙을 승인받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그 폼 483건에 대한 마이너스적인 재료라고 생각하면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잠깐 발생했다가 만회하는 그런 패턴을 보였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 요 기사를 좀 볼 필요가 있었죠. 11월 그러니까 1월 24일에 연휴 전날 11시 34분 해가지고 HLB 신약 승인에 영향 미치는가 해가지고 뭐 이런 건과 관련된 기사 나왔던 거 여러분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T자 형태로 잘 마무리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보건당국, FDA를 비롯한 보건당국에 외부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말아라. 중단 조치를 내렸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물론 일시적이지만은 신약 승인을 앞두고 있는 HLB 측면에서는 뭐 사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약 승인 절차가 늦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자문위원회를 중간에 소집해서 의견을 받는데 신약 심사 과정에서 신약 승인이 되는 거야 뭐 상관이 없는데 혹시라도 약간의 뭐 걸림돌이 있어서 뭐 자문회의가 열린다. 막 그럴 때는 거기서 빨리 그 조치를 취해서 승인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자문위가 만약에 열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은 사실 그 HLB 측에서는 리버캄넬리주맙의 승인이 좀 지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건에 대한 악재라면 악재일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연휴 전날에 나왔었다.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 견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그 태클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예,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현재는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다. 네, 이 부분을 알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폼 483건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커뮤니케이션, 외부 커뮤니케이션 중단 조치, 태클.
이 부분에도 주가가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긍정적으로 지금 주가가 전개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적절한 호재만 나온다면은 그렇다면 쭉 치고 나가기가 상당히 쉽다. 악재 둔감하고 호재에 민감할 수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을 지금 현재 나타내주고 있다 이겁니다. 예. 자, 이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아요. 자, 그리고 또 새롭게 나온 기사가 한 건 있죠. 물론 이런 그 자료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텔레그램 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은 제가 그 텔레그램 방으로 초대해서 보다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꼭 문자를 좀 주시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 부분은 그거예요. 여러분들 FDA가 과연 리보캄넬리주맙을 승인을 하는데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네. 그거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건과 관련해서 제가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이를테면 이런 건에 대한 캡처본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네, 이건 뭐 제가 직접 작성한 건 아니고요. 네, 좀 인용을 한 겁니다만은, 자, FDA에서 가장 승인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보는 게 데이터 무결성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문구를 한번 보시면 그 무결성이라는 것이 데이터의 정확성, 무결성을 적절하게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글을 이제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 보신 바와 같이 무결성과 관련된 주요 문제들은 이와 같은 문제가 있을 때 요걸 이제 무결성이 일단 결여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이 데이터 무결성이에요. 근데 이 데이터 무결성은 상당히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승인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승인을 받기가 어려워요. 자, 근데 이번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오브저베이션 1이나 오브저베이션 2나 오브저베이션 3, 특히 그 오브저베이션 1이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이 무결성에 대해서 태클을 거는 그런 건에 대한 오브저베이션 1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승인을 받는데 상당히 유리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낸 부분이 아니냐. 이걸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네, 폼 483 보고서에는 무결성과 관련돼서 지적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럼 이 부분은 결국 리버는 통과가 된 거니까 이제 항서 캄넬리주맙, 이 항서 제약이 데이터 무결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적절한 관리를 잘 했다. 네, 이 부분을 나타낸 게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이 FDA가 최근에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이 무결성의 지적을 받지 않은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난 연휴 전날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이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지 않겠는가. 네, 그렇게 볼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리고 엘레바 쪽에 기사가 하나 나온 것이 있죠. 네, 1월 27일 기사로 나왔습니다만은 결국 이걸 한글로 번역을 해보면 무슨 얘기냐면 결론적으로 간암 1차 치료제 리보캄넬리주맙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네. 구성도 하고 과학자문이 구성도 하고 구성원을 발표를 했다는 것은 결국 상업화하는데 홍보를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1차 치료제를 승인받을 것을 전제로 벌써 준비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건의 기사도 나쁘지 않았던 그런 기사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최근의 추세에 FDA의 승인 결정을 내리는 최근의 추세에 부응하고 있다. HLB, 리보캄넬리주맙이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폼 483 건에 대한 자료가 유출이 됐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주가는 굉장히 강했다. 회복을 빠르게 했다. 그리고 폼 483에서는 결정적인 어떤 중대한 지적사항이 없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제 2월 달에 우리가 2월 초반에 또는 2월 중반에 EIR 보고서가 나오면서 VAI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게 아니냐.
그런 판단이 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주가 자체가 벌써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악재에 둔감한 이런 패턴은. 그래서 기대를 좀 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후로도 HLB와 관련해서 이제 상당히 재료들이 좀 많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승인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관련된 신속한 소식이나 그 매매에 필요한 그런 모든 것은 제가 여러분들께 신속하게 자료를 제공을 하겠습니다. HLB라고 문자를 주신 분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와 같은 건에 대한 정보를 드릴 거고 사인도 드릴 거고요. 아까 말씀을 드린 텔레그램 방에 오셔서 보다 자세하고 확실한 업데이트를 또 받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텔레그램 방으로 오실 분은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고 HLB라고 문자 주셔도 좋습니다. 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같이 베스트 매매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실적 좀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어요. 요거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실적주입니다. 이번에 기대가 크게 되는 실적주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자, 주가는 6,000원에서 한 12,000원 사이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략하기 좋은 가격대죠. 섹터는 이제 너무 소형주도 아니고요. 너무 대형주도 아닌 중형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총은 3천억에서 7천억 정도 수준입니다. 네, 그런 종목이에요. 목표 가격은 100% 더블 가격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투자 기간은 1 내지 2개월입니다. 자, 이 종목의 주봉 주가 차트를 먼저 한번 보실까요? 네. 자, 주봉 차트는 이렇게 현재 보실 수 있는 모양입니다. 이 주봉 차트에서 확인이 됐듯이 5, 6개월 정도 쭉 올라갔다가 5, 6개월 정도 조정을 받았다가 이제 막 치고 올라가는 그런 국면이에요. 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20주선 위에 바로 올라타기 시작하고 있죠. 네, 요때부터 반전이 시작돼 가지고 양봉이 장대 양봉이 밑바닥에서 3개 나오면서 20주선 위에 딱 올라타 앉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시작이 되는 그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매력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반등을 넘어서 이제는 재상승할 수 있는 국면으로 돌입을 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종목입니다. 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가장 이제 우리가 이 종목이 크게 올라가기 위한 강점은 글로벌 원천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게 인정을 이번에 받아서 관련 사업 확장에 최대 유리한 고지에 선점이 됐어요. 네, 그래서 실적이 지금 현재 급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법적인 문제도 다 해소가 됐고요. 그리고 무슨 수입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건이 모멘텀이 돼서 시세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글로벌 원천 기술을 확보한 종목은 엄청나게 크게 시세 터뜨리는 거 잘 아시죠? 네, 그런 강점을 갖고 있다. 구체적인 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건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익이 점증하는 연속 추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가령 예를 들어서 요건데 제가 모자이크화 했습니다만 2021년부터 이익이 계속 점증하는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부터 시세 탄력, 실적 탄력이 굉장히 가파라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이익이 점증한다는 거는요, 외인 기관이 최대 선호하는 그런 패턴이죠. 네. 외인들은 특히 이익이 점증하는 종목만 삽니다. 네, 이 부분의 특징을 우리가 꼭 알고 이 종목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영업이익률이나 ROE가 고공권이에요. 네, 특히 이 영업이익률이나 ROE 같은 경우 높은 종목을 외인들이 선호하는 거 잘 아실 겁니다. 네, 영업이익률이 매년 50%에서 80% 사이에요. 네, 유보율 같은 경우도 1000 내지 1500%. 그러니까 요거는 재무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거죠. 유보율은. 네, 엄청 좋죠. 네, 그리고 ROE 같은 경우도 뭐 10%, 20%가 아니라 40%에서 60% 정도가 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유동성 같은 경우도 있어야 되잖아요. 예. 암만 좋으면 뭐래요. 예. 증자하고 자꾸 주식 찍어내면 소용이 없거든요. 네. 유동성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유동성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600 내지 900억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몇 년간 가장 최대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왜? 장사가 잘 되니까 실적이 올라가니까 현금이 쭉쭉 들어오는 거죠. 그런 정도의 강점이 있는 종목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수급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외인 기관이 쌍끌이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예요. 네, 빨간색 외인이죠. 초록색 기관입니다.
쌍크림 매수 초기 단계, 중기 말기가 아니라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이와 같이 엄청 우리가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꼭 담아 보시고요. 매매를 좀 종목을 매매를 하실 분들은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매수 비중 말씀드리고 매수 시기, 매도 시기를 계속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요 번호로 실적주라고 문자 주신 분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 약속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